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설 연휴가 진행 중인 오늘, 세계는 여전히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셧다운 사태부터 동북아 외교 지형의 변화, 그리고 AI가 재편하는 산업 지도까지 박 작가님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압박과 생존입니다.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를 밀어붙이는 압박, 그 틈에서 살아남으려는 각국의 치열한 전략이 돋보입니다.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의 포함 외교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다만 그 무대가 이제는 영토를 넘어 자본과 기술, 그리고 사법체계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오늘 그 복잡한 역학관계를 하나씩 풀어보시죠. 한국 소식부터 보죠.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언 추진에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며 맞서고 있네요. 네, 현재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민주당은 사법정의 실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법부의 색채를 바꾸려는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의 제동을 거는 대법원을 무력화하려 했던 법원 개편안 사건과 흡사합니다. 당시에도 사법부 독립과 국정 효율성 사이에서 국가적 논란이 일었죠. 이번 사안 역시 단순한 법안 다툼을 넘어 권력 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압박도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자 정부가 급히 대응에 나섰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이행위원회 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에 맞대응하는 방식이죠. 17세기 네덜란드가 영국의 항해법에 맞서 협상과 실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한국 자본을 미국으로 빨리 끌어오라고 독촉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득 양극화 격차가 100배를 넘어서는 등 안팎으로 균열이 생기는 샌드위치 형국이라 정책적 묘수가 절실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기업들은 피지컬 AI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NC AI와 네이버 등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이제 AI가 머리를 넘어 몸을 갖겠다는 겁니다. 제조, 물류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시대죠. 증기기관이 기차와 배라는 몸체를 만나 산업혁명을 완성했던 과정과 같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한국 ETF에 4조 원 넘는 자금이 몰린 것도 우리 기업들의 이런 실질적인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기 속에서도 기술이라는 방패를 단단히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 실패로 현지 시각 15일부터 정부 셧다운이 시작됐네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벼랑 끝까지 갔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요원의 바디캠 착용과 영장 의무화를 요구하고 트럼프는 이를 치안 약화라며 거부했죠. 국가 안보와 인권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남북 전쟁 직전 연방과 주의 권한 충돌로 행정이 마비됐던 위태로운 전조가 떠오릅니다. 당장 국경 통제와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화려합니다. 다우 지수 5만 포인트 돌파에 고용도 호조인데 정작 미국인들의 체감 온도는 낮다고요? 통계의 함정입니다. 숫자는 웃는데 시민들은 울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는 공치사를 늘어놓지만 대다수 미국인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는 주가는 폭등했지만 내부적으로 빈부격차와 부채가 쌓여가던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와 닮았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골마가는 양극화 경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도 여전합니다.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과 더불어 그린란드 소유권에 대한 욕심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북극 항로와 지하자원이라는 21세기 골드러시를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1867년 알래스카 매입이 훗날 최고의 선택이 되었던 역사를 재현하고 싶은 거죠. 유럽 동맹국들은 당황스럽겠지만 트럼프에게 외교는 철저히 비즈니스와 부동산 확장의 연장선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수습에 애쓰고 있지만 대통령의 직진 본능을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수와 혁신을 강조하며 2026년 경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규모 시장 구축과 고품질 발전이 핵심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안을 굳히는 내수 중심의 성곽을 쌓겠다는 뜻이죠. 과거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유사해 보이지만 지금 중국은 첨단 기술이라는 무기를 챙기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을 독려하며 AI와 직접회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징어 직접회로 프로젝트에만 약 7조 원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그 증거겠죠? 네, 월 5만 5천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라인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중국의 디지털 만리장성을 지탱할 기반입니다. 흥미로운 건 내부적으로는 기술 전쟁을 준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캐나다, 영국 등의 비자 면제 혜택을 주며 미소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관세 성벽을 높일 때 중국은 문을 열어 우군을 확보하는 성동격서식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춘절 연휴 이동 인구도 엄청납니다. 하루 2억 8천만 명이 움직이고 영화 예매도 폭발적이라는데 소비가 살아나는 신호일까요? 예매액이 반나절 만에 3억 위안을 돌파할 정도니 기세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대이동 시기의 폭설 등 재해로 경제적 타격이 컸던 청나라 시대의 기록처럼 지금 중국도 기술적 자부심 이면의 인프라, 안전과 재난 대응이라는 숙제를 안고 줄타기를 하는 중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네요. 미넨 외무대신 회담에서도 중국과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해협 유사시 자위권 행사를 언급한 이후 중일 관계는 급냉했죠. 왕이 부장의 강한 경고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밀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데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와 손을 잡으려 했던 타라입대 노선과 궤를 같이 합니다. 경제 면에서는 식료품 소비세 2년 면제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고질적인 저물가와 소비 침체를 깨기 위한 충격요법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미묘합니다. 주식시장은 주춤하고 엔화는 강세로 돌아서는 등 혼란스럽죠. 개항 이후 물가 급등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요동쳤던 해도 시대 말기의 불안정성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본 IBM이 레거시 시스템을 AI로 교체하는 2025년의 절벽 해결사로 나섰군요. 오래된 코볼 시스템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를 AI, IBM 바브로 현대화의 생산성을 45%나 높였습니다. 정치적 보수화와는 별개로 기술적으로는 기초 체력부터 뜯어고치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쇼와 시대의 영광을 디지털로 되찾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러시아와 인도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상공에서만 드론 100여 대를 격격추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네요. 전쟁이 드론 소모전으로 굳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방어력을 과시하지만 경제 상황은 심각합니다. 경기 침체를 막으려 금리를 15.5%로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은 오히려 높아졌죠. 1차 대전 당시 독일이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무리한 금융정책을 펴다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교훈이 떠오릅니다. 러시아인들에게 2026년은 꽤 혹독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인도는 모디 총리 주도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2026-27 예산안에 선진국 열망을 가득 담았다고요? 기세가 무섭습니다. 인도양 안보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부는 과거 바닷길을 지배하던 대인도 제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AI 임팩트 엑스포를 통해 인도를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두뇌로 탈바꿈시키려 하죠. 중소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아래에서부터 경제를 끌어올리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영국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국방 전략을 발표했군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이 캐나다를 자극한 결과입니다. 냉전 시절 드골 대통령이 NATO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걸으려 했던 맥락과 비슷하죠. 다만 내부적으로는 식료품 물가 급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상당합니다. 안보와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마크 칸이 총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영국은 나발니 사망 원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지며 러시아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다트 개구리 독극물이라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냉전기 스파이 소설의 현대판이죠. 동시에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첨단 요격 드론 대량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말뿐인 제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타격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영국 특유의 현실주의 외교가 돋보입니다. 오늘 8개국의 긴박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성벽을 높이는 자와 문을 여는 자, 그 사이에서 기술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폐쇄와 개방이 충돌하는 혼돈의 시기, 결국 최후의 승자는 가장 날카로운 기술의 창을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